오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화제 영상입니다. 전두환 씨가 골프장에서 딱 걸렸습니다. 라운딩하는 장면을 정의당 부대표가 촬영했는데요. 이따 보시겠지만 아주 목소리도 또렷하고 아주 호쾌한 스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알츠하이머 때문에 재판받기도 힘들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주 타수 계산도 정확하게 하고 샷도 아주 힘차고 정교했다고 합니다. 과연 치매 또 알츠하이머 환자가 맞는지 현장을 촬영했던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는 환자가 아니라고 100%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무슨 행동이었을까요? 연출이었을까요? 아니면 안 좋다가도 골프장에만 오면 정신이 맑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걸까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때리시면 안 되죠. 때리긴 왜 때려? 광주 가서 물어보라.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광주 가서 물어보란 말이야. 왜 여기 전두환 씨,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는 치시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신데 광주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명함 드릴게요. 저 정의당 부대표 이만솔입니다. 서대문 구의회 의원 맡고 있고요. 만지지 마세요. 누가 맞았어요? 정리장. 골프는 잘 치던가요? 제가 어제 쭉 1번 홀 마치고 예. 2번 홀 도는 것까지 지켜보고 접근을 했는데 예. 드라이버 샷은 호쾌했고 아이언 샷은 정교했습니다. 멀리서 1번 홀 치는 거 봤을 때는 저렇게 정정한 기력으로 골프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 90 가까이 된 전 씨가 맞는지 저도 멀리서 봤을 때는 확신하기 좀 어려웠는데 그럴 정도로 걸음걸이라든가 스윙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기력이 넘쳐 보였고요. 가까운 거리는 카트를 타지 않고 그냥 걸어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건강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저는 어제 생생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캐디분들 과의 어떤 이런 접촉이나 제보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하시는 캐디들도 있었어요. 어떤? 옆에서 본인들도 가끔 타수를 까먹거나 계산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씨는 본인 타수를 절대로 까먹거나 계산을 헷갈리는 법이 없답니다. 아주 또렷이 계산을 하는 걸 보면서 골프장 캐디들도 이 사람이 치매가 아니라는 점을 다들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예, 또 몇 가지 또 장면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네. 저 이만솔 씨가 정의당 부대표라면서요. 그리고 서대문구 의원도 현직 서대문구 구의원입니다. 혹시 오늘 만나봤어요? 오늘 통화만 했습니다. 통화. 오기 전에. 어떻게 가는 걸 알게 됐다고 그러던가요? 올해 1월 달쯤에 홍천에 있는 모 골프장에 전 씨 부부가 자주 나타난다 이런 제보를 받았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알츠하이머다 이래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이 뒤를 캐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오랜 기간 전 씨 집 근처에서 잠복을 했다가 승용차가 나오면 따라가 보고 이걸 이제 반복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만솔 부대표는 회의가 있어서 이제 당에 와 있었는데 이만솔 부대표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급하게 연락이 와서 지금 차가 2대 나왔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 움직임이 동선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홍천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골프장을 향해서 간 거죠. 그래서 이 골프 이제 라운딩을 시작하는 걸 좀 지켜보고 지켜보다가 접근해가지고 지금 이제 영상에 보신 대로 저런 대화가 오간 겁니다. 지금도 전두환 씨 경호원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 경찰이 하는 경호는 그 집 주변 경호만 하도록 돼 있고요. 저런 수행 경호는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따라가는 게 조금 수월했겠군요. 네네. 근데 가까이서 본 모습 보면 지금 보기에도 정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씨 나이가 지금 90이 가깝습니다. 예. 근데 90이 가까운 분이 골프를 친다는 것도 놀라운데 근데 자세며 또 샷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도 있고 또 정교했다 그러고 앞서 얘기했듯이 가까운 거리는 카트를 타지 않고 걸어서 이동할 만큼 기력이 충분하고 무엇보다 이제 이만솔 부대표가 저한테 했던 얘기는
본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이만솔 부대표 얘기도 끝나기 전에 반박을 하고 그리고 불리한 대화 주제가 나오면은 대화 주제를 막 바꾼다. 아하. 너 군대 갔다 왔냐? 네가 좀 대신 내주라 이러면서 전혀 알츠하이머의 상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순자 씨도 저기 있었다고 하던데요?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데 있었던 것 맞고요. 예. 오늘 아침에 뭐 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만솔 부대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심한 욕설을 했다고 그러죠?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지금 녹취가 돼 있는데 예. 뭐 방송에 좀 부적절한 내용이어서 그건 예.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차정 교수, 지금도 저렇게 골프 치고 그러는 모습 보니까 좀 놀랍기도 한데 예. 그러면 도대체 광주에서의 모습은 뭐였을까 싶어요. 그때 좀 어리버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두환 씨의 이름을 좀 우리가 조금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전두환 씨 이름을 약간 다르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온전전 항상 머리를 항상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알츠하이머도 됐다가 저렇게 운동할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아까 뭐 말씀하셨잖아요.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하고 이야기할 자신이 불리할 때는 또 머리 두뇌 회전이 빨리 돌면서 자신을 그러니까 이 하재도 전환하고 타수 계산도 잘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두환이라는 분의 이름을 이제는 국민들이 자기 편의에 따라 머리를 바꿀 수 있는 양반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연세 높으신 분에게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국민적인 감정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심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지금 전두환 씨가 보여주고 있는 이 행태 자체는 지금 뭐 이 5.18 강주 영령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상당한 이 권위주의 집권 시절에 상당한 칠곡을 겪었던 모든 국민들한테 정말 아프고 힘든 또 그 기억을 반추하게 만드는 그런 행태가 아닐까 생각해서 정말 저는 뭐 이 지금 전두환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추징금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파헤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전두환 씨라고 해서 운동하지 말한 법 없죠. 골프 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다만 문제는 지난번 재판 받을 때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바로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정말 그 말이 맞을까 할 정도로 똑똑한 발음 그리고 정확한 어떻게 보면 정말 정상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재판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벌인 쇼 아니냐 바로 이런 점이 의심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자, 본인이 알츠하이머라고 주장하는데 얼마 전에 노신영 총리 빈소에 문상차 왔었다고 합니다. 그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는데 그 모습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광주지방법원 출석했을 때 그 모습도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게 정말 전두환 씨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방금을 모르고.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대통령이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공소사실 모두 부인하십니까? 방금 시민들에게 시민에 사주만 의사 있습니까? 모두 부인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정태근 의원 3월에 보면은 조금 좋지 않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연세가 80 넘으신 분이 11월 달 이 추위에 골프를 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보통 저희가 보통 10월 지나면 안 하잖아요. 근데 저 화면을 보니까 제가 좀 놀란 게 골프장에 있을 때가 가장 활력이 있고 노신영 총리 그 문상 가서는 조금 고다 덜하고 그 광주 내려간 모습들은 확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특별 법정을 그림 위에다가 골프장에다 만들어 놓고 하시면 생각이 바닥바닥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2013년에
그 유명한 왜 나만 갖고 그래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요.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그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강제 추징 조치를 들어갔어요. 예. 그 아들들 기업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때 나왔던 얘기인데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왜 당신만 계속 이러실까? 이렇게 많은 미납 추징금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또 그 권력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정말 그 비극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87년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분 중에 이제 뭐 전두환 씨만큼은 아니어도 어떻든 죄송스러운 마음에서 조용히 살라고 애를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간 이 79년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결국은 나는 반성할 게 없다. 역사의 과정일 따름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행동들이 저 연세 88이 넘으셨는데도 저런 행동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어서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얘기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본인만 그 스스로의 과거에 있어서 본인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 정말 깊게 성찰하고 마음 아파하고 정말 사죄를 하지 못하는지 지금이라도 좀 하셔야 됩니다. 현근택 변호사, 추징금 물어보니까 네가 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 주택이 아마 공매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제 명의가 아마 이제 뭐 본인 명의로 안 돼 있는 것도 있어.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건 이미 다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툼을 하고 있죠. 이게 다른 사람 명의니까 예. 뭐 멈춰달라 이래서 어찌 보면 이제 뭐 본인 명의로는 안 돼 있지만 이제 누릴 건 누리는 거 아닙니까? 아마 골프도 뭐 공짜로 친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제 결국은 오늘 뭐 지금 골프 샷하는 거, 어프로치 샷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도 딱 고정돼 있고 앞뒤로 스윙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보면 이제 골프를 그동안 많이 치시고 정교하다는 걸 딱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정신 상태는 큰 문제는 없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이게 뭐 법적인 처벌도 물론 당연히 법원에서는 아마 강제 구인장 발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예. 상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앞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법적인 처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건 아마 진정으로 사과할 거예요. 추징금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어쨌든 마지막 뭐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광주 시민들한테 죄송하다, 진심 어린 사과. 저는 뭐 그가 가장 큰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사실은 뭐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느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재판 과정이 남아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3월 달에 이제 한번 나오셨고요. 그때는 뭐 6분 중에서 50분 정도 이렇게 좋으셨다고. 이제 청각에 앉아서 헤드셋까지 예. 쓰고 하셨는데 어찌됐든 5월 달에 재판이 열렸는데 그때는 이제 불출석 예. 허가를 받아서 선고일까지는 계속 불출석 상태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저 영상 때문에 법원에서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불출석 이유는 건강 때문이었습니까? 뭐 판사가 내린 건 모르지만 아마 그런 취지의 신청이었던 걸 그런데 보이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재판부도 다른 판단을 좀 할 수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이제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재판에 만약에 이제 물론 저 영상만 보고 건강 상태를 저희가 뭐 재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단 그럴 개연성이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 재판부의 사실과 다른 말을 통해서 불출석 허가를 받아낸 것이라면 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추징금도 지금 내년이면 이제 시효가 만료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걸리고 해서 어쨌든 조금 성실한 모습을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골프 동반 라운딩을 한 분들로부터 저분 칭찬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칭찬. 어떤 칭찬? 그러니까 골프 매너라는 거죠. 골프를 치면 이건 진실이니까 제가 들은 직접 목격담이니까 골프 매너가 어떻게 좋은가 하면 일단 공을 뭐 옮긴다든가 이런 건 별로 없고 하지만 예전에 경호가 심하게 붙었을 때는 세컨샷을 칠 때는 티를 꼽아줬답니다. 그 경호 요원이 와서. 그런 건 있었고 근데 경호 요원이 많이 빠지고 이럴 때는 골프 매너가 좋고 그리고 한 사람의 목격담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이
동반 라운딩을 하는데 전 대통령이 담배를 안 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목격담을 들려준 그분만 담배를 피는데 자기가 담배 2개 피를 피고 그늘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근데 2개 피를 피면 보통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자기는 이미 음식을 많이 먹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담배 피고 오는 사람 때문에 음식을 전혀 들지 않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왜 안 드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전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끼리 먹나? 다 같이 와야지 먹지. 그 말을 자기가 듣고 감복했다는 이런 말을 하던데 저는 어쨌든 그분이 뭐 목격담이겠지만 실제적인 목격담이겠지만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오늘도 저런 화면을 봤을 때 여태까지 위선으로 점철된 막장 드라마를 살아오지 않았나.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좀 훌륭한 모습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실제적으로는 추징금도 내지 않고 벌금도 내지 않고 골프비도 자기는 29만 원밖에 없다면서 분명히 다른 사람이 계산하게 만들었을 테고 그러한 막장 드라마를 결국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지 얼마 전에 한보의 정태수 회장 아드님이 결국에는 압송돼서 구속이 됐지만 결국에 저분한테 남은 것은 봐주기가 아닌 법의 엄벌이 있어야만 저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막장 드라마가 아니고 내가 위선자로 살았구나. 정말 제대로 살 걸 하는 후회를 던져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에 전두환 칭찬을 한참 해서 무슨 얘기인가 헷갈렸습니다. 이만솔 부대표가 전두환 씨 촬영하면서 광주 학살과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의당이 뭐가 상관이 없어서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계획이 없었어요. 광주 울파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직접 책임있는.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발포 명령 내렸어.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지금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검사 명령을 해. 당시에 실권자셨잖아요. 네,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나? 저 예비역 병장입니다. 25사단 출신입니다. 25사단. 앉지 마세요. 부장님 왜 와서 그래? 광주 가서 물어보라.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광주 가서 물어보란 말이야. 왜 여기 왔어? 전두환 씨. 박원석 의원, 지금 보면은 두 가지 좀 의아스러운 게 대개 보면 저런 경우에 피하잖아요. 그런데 이만솔 부대표가 질문할 때 또 꼬박꼬박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표현도 내가 그때 당시에 그 명령을 내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또 이런 표현까지 해요. 그 전두환 씨가 예전에 백담사 가기 전에 했던 골목 성명 기억하시죠? 저는 그런 게 전두환 씨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물론 이제 저게 이렇게 그 저녁 뉴스에 보도가 돼서 큰 이슈가 되리라는 걸 알았다면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전두환 씨는 그 분을 못 찾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젊은 그 친구가 와서 꼬치꼬치 따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이만솔 부대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칩니다. 당시에 나는 명령권자가 아니었다. 전두환 씨가 지금까지 내내 해왔던 변명입니다. 본인이 계엄사령관도 아니었고 내가 명령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포 명령 내리지 않았다. 이게 뭐 자서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걸로 정확하게 반박을 합니다. 질문한 사람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런 걸로 봤을 때 그 도저히 뭐 치매이거나 알츠하이머라고 믿어지기는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전두환 씨는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똑같다. 그래서 좀 아까 이제 우리 패널들께서 마지막에라도 광주 영령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광주 시민들한테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별로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전두환 씨도 지금 뭐 그 자식들, 손자들 다 있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이후에 자손들에게도 굉장히 큰 불명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사죄를 하려면 저렇게 정신이 말짱할 때 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차지원 교수.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씨의 행위를 보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대비되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인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뭐 알려진 바로 의하면 2600
28억이라는 추징금을 거의 완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한테 줬던 그 냉동공장 소송까지 하면서까지 동생으로부터 찾아서 그걸 갖다 국고에다가 이 반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우리가 기억합니다만은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은 씨가 5.18 강주묘역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뭐 헌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고, 그리고 그 뉴스와 함께 당시에 그러니까 노태우 그러니까 대통령이 집권하던 당시에 그러니까 이 김옥숙 역사인가요? 그러니까 부인도 이 5.18 묘역을 찾았던 부분이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조명이 됐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전두환 씨하고 같이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소위 말하는 자신들이 말하는 혁명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단죄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상당히 회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친구에게 진짜 마지막으로 당신도 좀 회개하고 반성하라. 그리고 5.18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분명히 하라 하면서, 그거 하지 않으면 나 진짜 마지막 가는 길에 당신하고 완전히 내 친구로서는 완전히 의절하겠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다. 매우 안 좋지만 지난 한 보름 전인가요? 그때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 놓으시는 사진을 이렇게 찍힌 걸 보니까 그렇게까지 의식이 없고 그렇지는 않고 휠체어를 탄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비교적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물리치료하시는 분을 개인적으로 아는데요. 상태는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그렇게 무슨 권유하고 남한테 권유하고 이럴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거동은 가능해도 거동도 거의 어렵다고 그러고. 아, 그래요? 지금 저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전혀 뭐 반성할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못을 더 받고 다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안 보이기라도 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그냥 잊어버린대. 그러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잖아요. 뭐 회개와 반성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 민정기 전 비서관은 왜 골프장에 갔느냐 하니까 이순자식 골프 약속이 있었는데 환자를 집에 홀로 두기가 어려워서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약도 챙겨 먹지 못하는 환자가 어떻게 티샷을 하고 어프로치 샷을 합니까? 그전에도 이런 핑계를 한번 대지 않았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전 대통령이 광주 사태 때 현장에 간 적도 없고, 각 광주 사태를 열렸던 각종 지휘관 회의가 작전 회의 같은데 한 번도 참석하신 적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그 당시도 어쨌든 보안사령관이었으니까 전혀 책임이 없는 건 아닌데, 광주 사태 모든 책임의 핵심은 전 대통령이다. 그건 모든 책임은 전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으니까 그게 사실과 다르니까 그게 억울하다는 거죠. 방금 들은 얘기도 금방 잊어버리시고 또 조금 전에 하신 일도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광주 법정에 나가더라도 나가서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없고요. 전두환 씨 혼자 둘 수가 없어서 따라갔다는 것은 무슨 해명으로 들립니까? 차지영 교수? 본인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다 목도했습니다만은 저분이 혼자 두고 간다고 해서 약 못 챙겨 먹을 분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강주에 재판 있을 때도 이순자 씨가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상습적인 변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의원, 혹시 이만솔 부대표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영상이 또 있다고 하던가요? 영상은 거의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일부 영상이 아니고 녹취가 담겨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녹취는 아마 이순자 씨의 음성도 들어가 있는데 워낙에 심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가지고 그걸 공개하는 게 꼭 바람직할까 싶어서 그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또 중요한 영상이 있으면 우리 뉴스와이드로 갖고 오라고 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